오늘은 이제 웹브라우저의 어떤 객체에 접근하기 위한 DOM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M 모델 말이 좀 중첩이 되네요. 네,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이제 말 그대로 이 문서에 어떤 객체들을 모델화 시켜 놓은 문서를 우리가 DO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웹브라우저로 사이트 한 군데 여러분들께서 방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3C 스풀. 네. 아, 주소가 갑자기, 네. 네. 죄송합니다. w3schools.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기타 이제 웹에 대한 어떤 표준안을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배우고 계신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부분이죠. 네, 거기에 레퍼런스 부분을 한번 이 오른쪽에 보시는 레퍼런스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들어가 보고, 네.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대충 알아보실 부분은 아, 예를 들어서 객체 모델 중에서 이제 윈도우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클릭해서 보면 윈도우 오브젝트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윈도우 오브젝트 지금까지 몇 번 쓰셨던 거 있을 거예요. 바로 메소드 중에서 얼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거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 건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값이라는 건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스크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뭘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우터 위드라는 어떤 값을 제가 출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걸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어떻게 쓰느냐? 네. 이제 그냥 스크립트 안에다 바로 쓰죠. 네, 또 오타. 네,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화면상의 document.write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출력을 하느냐? 방금 보셨던 객체 메소드 프로퍼티가 outer width라는 프로퍼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outer width. 네, 이렇게 쓰면은 값이 화면상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dom.html이라고 저장을 시키고요. 웹브라우저에서 네, 그러면 736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736인데 원래 이거는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신 이 객체의 원 이름은 윈도우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윈도우라는 거죠. 즉 지금 보시는 요거의 온전한 문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윈도우 안에 있는 윈도우라는 객체의 아우터 위드라는 걸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웹브라우저의 폭을 구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쓰실 수 있는 문장인데요. 세로 고침해 보면 이와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높이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높이 같은 걸 구할 땐 여기서 보시면 윈도우 오브젝트 중에서 높이는 아까 아우터 하이스라는 게 있죠. 네, 그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죠. 아우터 하이스. 네,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네, 세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96.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폭 부분을 나타내는데 그럼 화면상에 당신의 이 모니터 해상도는 얼마입니다. 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document.write 당신의 모니터 해상도는 그 다음에 폭이 아까 도큐먼트 아우터 위드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WRIT 네, 오타. 그 다음에 높이가 하이스 그리고 네,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네, 당신의 모니터의 해상도는 undefined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소문자 구분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해 보면
당신의 모니터 해상도는 얼마에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 딱 갔는데 당신의 뭐 모니터는 어쩌고 막 그 웹브라우저 종류는 어쩌고 이런 걸 다 이제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윈도우 내장 객체 중에 도큐먼트, 이 익스플로어의 도큐먼트 내장 객체 중에 이런 뭐 미드 프로퍼티나 그 하이스 프로퍼티라는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가져와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오브젝트 중에서 프로퍼티라는 겁니다. 윈도우라는 객체의 프로퍼티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메소드는 명령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전 시간까지 얼렛 괄호 열고 어떤 명령을 쓰니까 문구를 출력을 했는데 전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건 윈도우 객체인데, 여기서 윈도우 크로우즈라는 여기 객체라는 거 보이시죠? 저걸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네, 다 이렇게 쓴 다음에 window.close 이렇게 한번 저장을 시키고, 네,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팝업으로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닫히질 않게 되는데, 팝업이나 그런 걸로 열렸을 땐 이 창 자체가 닫히는 그런 이 객체라는 겁니다. 기타 뭐 오픈이라고 해서 새로 조그마한 팝업 창을 여는 그런 객체도 있는데요. 요 윈도우 오픈까지만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윈도우 오픈, 저건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일단 제가 화면상에 그림을 하나 넣도록 하죠. 전 시간에 저희 싱싱의 로고, 요거를 그림을 하나 넣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 도큐먼트 부분, 이 라이트 부분은 제가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림을 넣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그림이 나오죠. 네, 이걸 클릭하면 싱싱의 홈페이지를 400에 400 사이즈로 열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창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온 클릭, 마우스가 여기서 클릭되면 윈도우 오픈 창을 여는데, 이 윈도우 오픈이라는 메소드는 3개의 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그 파일명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파일이나 URL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쓰실 수 있는 게 창의 이름입니다. WWA라고 제가 싱이라고 창의 이름을 주되, 그 다음으로 주실 수 있는 게 옵션입니다. 폭을 200, 높이를 200. 이렇게 이제 이런 메소드, 이 인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차 쓰시면서 익숙해지실 겁니다. 즉 마우스로 클릭하면 200에 200짜리 창을 여는데, 그 창의 이름은 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주소는 싱싱해.co.kr이라는 주소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새로 고침한 다음에 클릭해보면 창이 조그맣게 하나가,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옆에가 창이 열렸어요. 네, 한번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창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200에 200짜리 창이 열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싱싱해.co.kr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오브젝트 객체라는 겁니다. 이런 메소드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객체들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씩 실제 많이 사용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객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윈도우 안에 있는 객체는 윈도우 점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뭐 내비게이터 안에 있다면 내비게이터 점, 화면 안쪽에 있다면, 그러니까 스크린이라는 게 있다면 스크린 점, 히스토리 안쪽에 있다면 히스토리 점, 여러분들께서 사이트를 이동할 때 썼던 게 로케이션 점 href라는 거였죠. 이거 제가 로케이션 객체에 있는 href라는 특정 사이트로 이동시켜주는, 전환시켜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웹브라우저의 죄송합니다. 이건 메소드가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이 값을 바꿔버리는 거죠. 현재 웹브라우저의 주소를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고,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이건 프로퍼티라는 건 어떤 식으로도 쓰실 수 있냐면요. 제가 조금만 전 시간에 하셨던 거는 이런 거였죠. 여러분들께서 뭐 location.href는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화면상에 주소를 싱싱해.co.kr로 이동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윈도우.allet
네, 제가 여기에다가 뭐 location.href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현재 이 웹페이지 주소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객체의 프로퍼티라는 값은 두 가지 용도로 쓰실 수 있는데 바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 값을 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라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함수, 예전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함수라고도 하는데 값을 거꾸로 이제 어떤 특정 동작을 하는 거죠. 거기다 어떤 명령을 주면 이런 다른 명령을 행하는 그런 게 바로 이 메소드라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DOM 객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끝냈고요. 다음 시간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화면상에 이제 전체적인 태그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태그의 값을 바꾼다거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